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영무 국방장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볼턴 회고록에 의해서 비핵화 사기극의 진상이 거의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의 핵심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핵을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나주고 김정은 만나주고 대북 제재 해제해 줘야 한다는 쪽으로 사기극을 진행시키다가 결국 작년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됨으로써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기에 앙앙불락한 김정은이가 중간에 중매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군사적 도발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행동을 논하기 전에 국군의 임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북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북한군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할 때 대한민국 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헌법은 국군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 제5조입니다. 우리를 지킬 힘은 지금 헌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비상시에는 전시에는 국군이 나오지만은 함부로 국군을 불러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헌법 전문을 갖고 다닙니다.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 내용인데 손에 딱 잡히기 좋습니다. 헌법 제5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헌법 제5조의 1항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당하기 전에는 침략을 할 수 없게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먼저 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치면 그때는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때는 우리가 선제 공격 또는 예방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자위적 수단이죠. 헌법 5조 2항이 중요합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여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흔히 국군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임무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체제를 수호해야 할, 그리고 반역 세력으로부터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는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외부의 적 플러스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국가를 지켜야 된다. 여기서 국가는 뭐냐? 헌법 질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입니다. 이것을 해치는 자들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 할 그것도 신성한 임무라 그랬습니다. 신성한 의무를 국군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군의 대표자인 송영무 장관은 헌법 제5조를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첫째, 역사를 조작을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역사를 조작을 했습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없었어요.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 본 사람들이 아마 10만 명 이상 될 거고,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한 수백 명이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없고 탄피 하나 발견된 게 없습니다. 목격자는 법조에 가보면은 10여 명, 20명밖에 안 됩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식으로 역사를 조작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송영무 장관이었습니다. 즉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더니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조작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조사는 제대로 해놓고 결론을 바꿔버렸어요. 수십 명의 조종사가 살아있는데 단 한 사람도 내가 사격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친 사람도 없는데, 탄피도 없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황당무계한 조작을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송영무 씨를 나중에 법적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계됐던, 이 조작에 관계됐던 당사자들도 다 형사적으로 다루어야 될 중대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모는 것, 아니 국방부 장관이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조작한 것,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송영무 씨 있을 때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결정을 했어요. 북한군이 주적이 아니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본이 주적입니까? 미국이 주적입니까? 북한 노동당 주적이 아닙니까? 아니 군인들한테 적이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는 이런 국방장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또 하나 잘 모르는 사실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6월 2일 싱가포르 회담,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을 열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일본의 방위상 오노데라 씨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기대가 많은데 조심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보면은 약속을 해놓고는 파기하고 한 일이 많았다. 따라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송영무 장관이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반박 요지는 과거에 일본이 북한에게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만들어 내겠느냐. 오노데라 방위상이 브리핑 때, 기조연설 때 북한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파기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도자가 바뀌었다. 지금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방장관 할 일입니까? 할 짓입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맞았어요. 일단 북한을 믿자고 했습니다. 북한을 믿자. 북한이 거짓말한 거는 과거인데 김정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믿어도 된다. 그것도 우방국 국방장관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송영무 씨, 당신이 속았습니까? 아니면은 일본 방위상이 속았습니까? 일본 방위상을 비판한 당신의 그 발언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주적의 괴수를 믿자고 했잖아요. 믿자고. 아니 군대가 적을 믿자고 하면 됩니까? 더구나 거짓말, 도발, 기습, 남침, 전쟁 범죄 집단 수괴를 믿자고 하면 됩니까? 그럼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송영무 씨, 당신이 믿는 건 좋은데 국군 전체를 끌고 가서 믿도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9.19 남북군사합의서 만들어가지고 수도권 상공에 우리의 공군력을 운용할 수 없도록 비행금지구역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금 같은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우리나라 국군은 지금 입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대 지휘부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국군은 헌법 5조에 충성합니다. 대통령 개인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 5조.
5조에 충성한다면은 5조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은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법한 위헌적인 명령을 수행을 하면은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헌법에 충성합니다. 헌법에.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현역 군의를 동원하겠다고 하니까 현역 국방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임 국방장관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반역자로 모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쇼를 할 때 그 옆에서 사진 찍힌 합참의장, 밀리 합참의장은 군인들 앞에서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갔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냐? 헌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5조도 송영무, 정경두 합참의장, 군수뇌부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겁이 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행위, 그로 인한 국군의 명예손상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비핵화 사기극의 공범이 됐습니다.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비핵화 사기극, 군대가 비핵화 사기극의 공범이 되면 됩니까? 그럼 적군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구나 송영무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속았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는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송영무 씨는 거짓말쟁이인 전범 세력, 기습 남침이란 게 그 거짓말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습, 평화 무드를 만들어 놓고 기습 남침했던 북한 노동당 정권, 북한군을 믿자고요? 김정은을 믿자고요? 더구나 군인이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그 김정은, 문재인 비핵화 사기극의 피크를 이룬 그 회담장에 나가서 나중에 저녁 먹을 때 김정은이가 당시 나이가 34살 김정은이가 당시 69세이던 송영무 장관에게 한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아들 뻘 되는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로부터 두 손으로 술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은 한 손으로 따르고 송영무 장관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는 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 한국군 역사상 가장 큰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이 문재인 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권이 바뀌면 설사 같은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송영무 씨의 반헌법적 그리고 반역사적 반사실적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1년 몇 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볼턴 회고록 같은 것을 써서 진실을 알린다면 정상 참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